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이제 오늘은 20년 3월 11일, 우리 경호의 법원 파트거든요. 3절.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짬비 영상 특징이 처음에 좀 오래 걸리거든요. 법학개론도 그렇고 경비법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좀 넓게 퍼뜨리고, 아예 퍼뜨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반복을 해서, 그때는 또 쉽게, 이 짬내서 반복해서 우리 경비실수다 따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에 흩뿌려져 있어서 양이 많더라도 잘 따라오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바로 시작하자면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법학개론을 배우거나 경비업법을 배우고 오셨다면은 따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이런 말을 모르셔도 되고, 안 배우고 경호학으로 바로 오셨다면은 일단 대통령령이랑 행정안전부령은 우리 법 체계를 보면은 뭐가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 법 체계를 보면은 어 보면은 이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요. 헌법. 그리고 이제 국내법이 있어요. 이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한 건데, 가령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뭐 민법 이런 거 들어봤죠. 민법도 이제 국회 입법 통해서 몇십 년 됐죠. 그런 거 있고요. 대신 민법이랑 헌법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명령, 규칙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비업법으로 비교하자면은 이제 경비업법이 언제 입법이 돼요? 1976년 용역 경비업법으로 입법이 돼요. 76년 용역 경비업법. 그래서 이제 뭐 용역 개칭도 되고 99년도에 또 97년도에 이제 경비지도사 첨도 하고 95년도인가 3년도에 기계경비업이 추가되면서 허가제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가지고 넘어가시고 99년도에 경비업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2001년도에 특수경비업으로 바뀌어요. 업이 추가가 돼요. 인천국제공항이 나오면서 이거는 따로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가면은 제가 정리한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학습하시면 되고 이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경비업법이 있고 우리 경비업법 체계를 보면은 경비업법 시행령이 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기관이 정하는 거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령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겠죠.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이제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구나, 비교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당연히 얘가 더 힘이 더 크죠. 더 큰 기준이고 그거에 대한 뭐 세부적인 정의나 아니면은 더 낮은 사항을 정하고, 이거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과정, 뭐 서류나 이런 양식 같은 걸 정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런 체계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은 국내법은 이제 국제조약도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여기서 국가나 국제기관까지 했죠. 국가 기관을 했죠. 얘기했죠. 대통령이나. 근데 우리 지방자치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행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 의례, 조례 이게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칙,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은 국내법, 명령규칙, 지방조례, 지방규칙 뭐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모르셔도 되고 굳이 선다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린 거고요. 이게 가장 큰 틀이고, 우리 경비법뿐만 아니라 대경법,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 또 대통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고요. 대통령 대경법 시행규칙, 대경법 명령, 대경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또 재밌는 게 이런 거 말고 그냥 규칙이 정해진 게 있어요. 가령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 위원회 규정이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규칙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입법을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뭐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규칙으로 바로 정해진 게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업무 분장을 나눈 거죠. 한 20명 정도 되는 장관들이나 대통령 관련된 인물들이 너는 이 임무 맡아 이 임무 맡아 이렇게 나눈 거고요.
설명이 길었다 하면은 이 틀을 모르고 가면은 나중에 법조문 볼 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가고요. 그럼 이제 법의 원인은 뭐 지방법원, 가정법원 할 때 건물의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원, 이제 경우에 관한 법의 근원이 어딨니? 가령 제가 법원 제 집을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할 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등기법에 따라서 서류 작성해 오시고 빈칸 채워 오시면 되세요. 당신이 하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원인이 이 등기 절차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오세요. 할 때 그 법의 원원, 근원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헌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주의 국가예요. 성문법주의 국가는 입법부가 입법 절차를 거쳐서 형식으로 정한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불문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긴 하나 이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성문법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작년 9월부터 12월에 핫했죠. 입법이 되니 많이 하고 막 패스트 트래킹해서 막 계속 싸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갔고 그전에는 뭐 입법하고 예산 처리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죠. 원래 그게 정기총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입법부나 이런 데서 법을 낼 때 아니면 법 개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 절차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령 지금같이 4차 산업에 관한 이제 산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즉각적으로 피드백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불문법 국가 성질이에요. 알겠죠? 대신에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좋냐? 다른 법들이 안정성이 해쳐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못 따라가고요. 즉각적으로 바뀌긴 하나? 수많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몇만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하나 만들자고 하니 다른 법에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도 거쳐야 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기성세대는 이렇고 2030 세대는 이러하니까 기준을 바로 바꿔서는 안 된다. 유예 기간을 두고 바꾸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성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좀 딱딱하구나. 바뀌는 게 힘들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바뀌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성문법이고 이거를 명시하는구나. 왜? 기준을 정하면은 명시를 해야 되니까. 사람끼리 서로 약속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어떤 거를 할지 각서를 쓰고 거기에 서로 도장 찍고 자 우리 이렇게 하자고 룰 썼어. 이게 더 효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 국가는 이제 법적 효력이 강하고요. 또 효력의 크기는 상관이 없으나 이제 명시가 된다 이렇게 서류로 그 특징을 아시고 크게 중국 같은 경우를 대륙법 국가, 또 독일도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따르고요. 미국이나 영국은 불문법 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시면은 편해요. 법학개론이나 다른 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하고 이제 보면은 형식적인 헌법,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작성돼 있죠. 이 8차 헌법인가요? 8차 개정 헌법 88년도에 그 헌법에 의하면은 거기서 국가 중요 직책자들을 구분 지어놨죠. 이제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해서 뽑힌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경호하는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법원이 어딨냐 할 때 헌법에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가 있구나 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불문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게 다르죠.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왜 경호 대상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법적 지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 대표 기관이고 경호랑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런 행정적인 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돼? 할 때 나와요. 이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대표 기관이고요. 국가 원수구, 집행부, 수반입니다. 알겠죠? 집행부라는 말은 행정부가 되고요.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그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랑 달라요. 이걸 왜 구분 지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옆나라 일본을 보자고요. 일본에는 국가대표로 이제 아베 총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황이 있잖아요. 그죠? 국민 대표 기관으로 이제 외국에서 뭐 이런 거 활동도 하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 원수가 따로.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구분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 행정부 수반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입사행위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면은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행정부 편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지어서 너는 이 지위를 가졌으니까 여기선 이렇게 하고 이 지위를 가졌으니까 여기선 이렇게 해 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를 합니다. 행정부는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행정부 조직권자,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고 지위,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로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X,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죠. 행정부 수반 또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 보시면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갑종 경호 대상이죠. 또 국무총리는 소원의 총으로 해서 의종 경호 대상이고 병종 경호 대상은 뭐예요? 경호청장이나 경호처장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을 말하죠. 이렇게 하고 국가 수호자, 이거 국가 수호자의 지위라는 말은 우리 전쟁 나거나 이제 할 때 다른 나라에 선포권을 해야 되고요. 또 전쟁 선포도 해야 되고 또 비상계엄령 이런 것도 대통령이 내리기 때문에 국가 수호자의 지위를 가진다.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보면은 그거거든요. 그 뭐예요? 입법을 할 때 아까 입법부가 입법을 한다 했죠. 근데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거를 다시 제정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봐요. 봐서 이 절차 부분은 다 훑어보니까 법의 통일성에 의해서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재결해서 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도 있구나 아시면 되고 또 헌법기관 구성권자, 그죠? 국무총리나 이런 것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또 헌법재판소도 이 3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예, 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같은 경우에는 비준권 이런 게 있거든요. 비준권. 아까 우리 조약 체결 비준권이라고 했죠. 그런 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까지 나눠서 가령 조약 체결 공포 및 법률안 공포 및 조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수반의 지위다 라고 나온 문제는 없어요. 당연히 국가 원수의 지위고 답은 또 그렇게 없고요. 이거 밑에 말은 참고해 보시고 내려갈게요. 이제 법률로 나와요. 이제 법률. 이제 어려운 파트 넘어갔고요. 이제 법률을 하나하나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번에 법의 근원이라고 해서 내려가면은 뭐 나올 거거든요.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보면은 이제 법원이 어딨니 했을 때 헌법에서는 공경호 법원 하면은 이제 대상 지위에 따라서 하는 구문 짓는 법원이 있구나 아시면 되고 사경호는 이제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서 경비업법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해라 라고 맡기면은 그것도 법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공경호가 많아서 외우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외워지고요. 당연히 사경호에 대한 구분은 쉬워요. 그래서 보안 규칙만 특이하고 이게 양이 작으니까 이걸 외우면 되겠죠?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익혀지고 이제 공경호 같은 경우에 보자고요. 공경호는 이제 국가기관이 주로 하는 경우고 또 이제 집시법도 국가기관에서 해서 경찰이 관리하죠. 또 보면은 경호규칙 당연히 경호처가 하니까 연도 경호지침 같은 경우는 명령 규칙 아까 지침도 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경비계획도 규칙이 되는구나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보면은 다 경호처에서 자기네들 경호를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아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이 없지만 규칙은 만들어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성질이 공경호성 성질이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조약 및 국제법규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똑같은 입법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가에서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승인을 한 거니까 이제 사경호에는 관련이 없겠죠. 알면 되고 이제 공경호와 사경호의 차이는 공경비와 사경비에 마찬가지로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좀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 좀 더 쉽게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 없나 수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나 없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히
국가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공경호는 수사, 집행 이런 게 가능하고 사경호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또 사법권이라 해서 뭐 사경호라 해서 법을 지키는 사경호인가? 강제권이 수사할 때 산가?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간 사자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사법부 할 때 사는 수호할 사자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고 이거는 개인 사니까 개인으로 가면 돼요. 법률. 자, 이거 첨언을 한번 읽어보시고 포인트는 일단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연도에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된 내용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63빌딩 8일 있으면 형한테 팔어 라는 식으로 638108 이렇게 외우자고요. 알겠죠? 문제는 금방 외워져요. 6381 영한테 팔아 해서 대통령 경호실법으로 이제 64년도에 제정이 되었구나 라고 알면 되고, 이게 말장난해서 대통령 경호처법으로 제정이 되었다 또는 그런 식으로 안 나왔고,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64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고, 81년도에 그 대통령 경호실법의 경호 대상에 이제 분류가 좀 많아졌구나 이런 거 알면 되고, 또 08년도 8년도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개칭이 되었구나, 명칭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큰 틀로 가고요. 이제 100점 맞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보면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 추가되었다. 이거는 뭐 시대적 배경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외우면 되고요. 다 추가가 되었고, 보시면 이 권한 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의 차이가 뭐예요? 배우자를 하냐, 가족을 하냐인데, 우리 대통령 하면 당연히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알겠죠? 대통령이면 당연히 가족을 보호해야 하니까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통령 권한은 배우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얘가 문제거든요. 전직 대통령도 가족까지 하네. 근데 잘 봐요. 우리 갑종 경호 대상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나? 위에서 가서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배우자까지 돼 있어요. 배우자까지. 알겠죠? 보면은 갑종 대상에 어디까지가 있어? 네. 전직 대통령은 그 배우자까지 돼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배우자까지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가족까지 됐는데 지금은 배우자까지 된다. 때문에 이게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경호 대상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OX 할 때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X로 풀어야겠죠. 그리고 또 무조건 될 수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전직 대통령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무조건 될 수 없다. 이것도 X죠. 왜? 갑을병, 병종에서 경호처장이 인정하면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고, 갑종 대상에 따라서 혹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 지을 때 대통령의 자녀는 경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라고 구문을 나오겠죠. 다시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경호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올 때 X고요. 전직 대통령 법률에 따르면은 경호에 관한 법률, 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전직 대통령이 집에 있을 때는 이제 그 가족까지 경호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어렵다고요? 어려워도 이게 그냥 구분 짓다 보면 나오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은 기준만 잡고 가면 돼. 일단 이것만 알고 가면은 다른 문제는 풀거든요. 기출 문제는. 방금 제가 문제 꼬아서 낸 정도까지 나온 적은 없고, 나와봤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써놨었는데 사라졌네. 문제 써놓은 게. 있네요. 예,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맞죠? 갑종 경호 대상으로도 맞고요. 전직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할게요.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는 국내 거주 중 하면은 X가 된다. 알겠죠? 이고요. 자, 또 치사한 문제가 뭐 있었냐면은 대통령의 자녀 중 군 입대한 자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군대에 있다고 해서 국방부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문제가 좀 조잡하게도 나오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기준은 뭐다? 638108 이렇게 잡고 가세요. 나중에 OX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또 하고요. 차이가 이제 81년도에 법률에 따르면은 가족까지도 전직 대통령의 경호 대상이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또 중요한 게 미국은 부통령도 있고 부통령 그 가족까지도 나오고요.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후보에 대해서도 호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하죠. 그걸 또 이런 거는 읽다 보면 지금 외롭게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읽다 보면은 계속 머리에 들어와요. 법률 내용 경호 수행 주체. 잠시만요. 양을 보고 끊을지 말지 정하도록 할게요. 안 끊고 한 35분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대경법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은 69년도에 정해졌고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전직 대통령은 육구를 좋아해. 뭐 육구를 숫자로 하셔도 되고 육고기를 좋아해 하셔도 되고 축구를 좋아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육구를 좋아해로 이렇게 외우시고요. 전직 대통령이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아니라 알겠죠? 야, 당연한 거 말하는 거 아니? 죄송하고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이제 전직 대통령만 되는 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또 그 유족.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죽으면은 그 가족이 유족이라고 하죠. 그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 또 여기서 유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게 아까 전직 대통령은 배우자까지라며. 그럼 배우자까지라고 하지 왜 유족이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제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 법률이 경호의 법률 적용 범위가 아니라 뭐예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잖아요. 그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올 때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은 경호 대상이다라고 나오면 뭐다? X. 왜? 전직 대통령은 배우자까지만 되기 때문에 단 대통령 경호처장이 인정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 법률에 따른 경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유족에 대해서 한다. 또 이제 국민부지에 안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경비 인력 및 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2017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근데 곧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왜 개정이 됐냐면 2017년에 탄핵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민영 지역에 묻히면은 묘지가 관리가 안 되고 또 이제 파헤쳐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경비인력이나 관리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알겠죠? 다음에 예우를 할 수 있다. 경호 경비, 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하는구나. 알겠죠? 이렇게 알고요. 경호안전상 이거는 두문으로 바로 갈게요. 헬기 타고 별도 주거라고 해서 경호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전직 대통령한테는. 근데 본인이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현 거주지와 별도 거주지에 대해서 인원의 배치, 경호의 담당. 원래 이제 이제 그게 사라졌죠. 의경이 폐지되면서 방호직 공무원을 저번에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헬기 타고 별도 주거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가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을 무조건 흑과백으로 일단 가볼게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우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헬기 타고 별도 주거는 포함이 되나 이제 가령 다른 기관의 가령 의료시설의 의료 제공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조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사지선다로 이렇게까지 안 나오죠. 개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가면 되고요. 문제가 나올 때 사지선다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이거는 당연히 포함되니까 쉽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지원 아니면은 급여 지원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그건 X죠. 왜?
전직 대통령과 그 경우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전직 대통령 예외에 제한되는 법률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되는데, 경호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된다고요, 그게. 알겠죠? 의료기관이 뭐, 가령 경호처장이 이제 의료기관에 얘기를 해서 뭐 주기적으로 의료를 봐줘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봐줘야 되고요. 또 전직 대통령 경우에 다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가면은 아마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헬기 타고 별도 주거받는 되고, 문제는 이때까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직 대통령은 이제 별도 주거지 제공이 되고 또 형 거주지 및 별도 거주지를 제공받지만, 경호 인원 배치를 받지만 대통령 전용기 또 헬리콥터 및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었어요. 이때까지 문제는. 그렇게 되면 X죠. 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니까. 또 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또 꼬아서 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전직 대통령이 요청하면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전직 대통령 예우의 제한. 너무 제가 과하게 몰입을 해서 얘기한다 쳐도 나와봤자 2문제 3문제거든요. 법률은 전직 대통령 관한 법률은 뭐 많이 나오면 4문제고 거기서 1문제 틀리는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복습할 때 다시 복습하면 되고, 처음 영상은 기본 개념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또 이제 옛날 문제 보면은 경호실장이라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대통령 경호실에 바뀌는 것도 실처라고 해서 경호실로 바뀌었다, 경호처로 바뀌었다가 경호실로 바뀌었다가 경호처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경호실로 나오면은 경호실장으로 불렀겠죠. 대통령 경호실장. 그리고 또 이게 경호처는 독립된 기관으로 불리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말은 비서실에 포함되는 기관이거든요. 알겠죠? 비서실장보다 높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경호처장이.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에 포함되는 이제 경호실이었을 때는 대통령 경호실이라 하고요. 이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경호처로 갔다가 한번 낮아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처로 올라갔다가 또 지금은 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는 경호실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식으로 반복이 됐나? 예.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바로 일로 봐볼게요. 예. 이제 경호실이 더 높은 거고요.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경호처로 개편된 거라고 하네요. 차관급으로. 예, 그래서 실장이 더 높고요. 보면은 이제 실처라고 해서 장차 이렇게 외워도 되고, 실처라고 해서 지금은 차관급으로 대통령 경호처예요. 그렇게 되면 처장이고, 이제 2018년도에는 장관급, 또 2008년도에는 처장급으로 바뀌었다. 예, 알겠죠? 이것도 한번 필요하고요. 비서실 소속의 경호처로 개편이 되었었구나.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독립된 경호실로 개편이 되었구나. 왜? 경호실이 더 높으니까. 예, 지금은 처가 더 낫다. 이걸 잡고 갈게요. 또 기준을. 이거는 밑에 49페이지로 가면 나오는 내용이, 경호의 역사 가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라가 볼게요. 또 계속. 7분 남았네요. 네. 전직 대통령 외웠고, 이제 이 예우를 평생 해주는 아니요? 이 10년 임기 제한 있는 거 알죠? 그 문제 잘 나온다 했고, 또 5년 제한도 있다 했죠? 그리고 또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제한이 됩니다. 또 안 하는 거죠.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된 경우가 아니라 확정된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문제로 심하게 나오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니까, 이 확정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집행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선고와 확정 순이다. 예. 그렇게 선고 확정 다르고요. 문제는 아직까지 뭐 선고 유예 중인 때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선고 유예 중인 때는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범죄의 확정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고 유예 중인 때는 또 경호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아시면 좋고요. 이 정도는 심화된 내용이고요.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 또는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제한이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핵금고 국적 회피 이렇게 하면 돼요. 핵금고 국적을 회피하는구나. 핵금고를 가지고 있어서 핵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핵과 관련된 금고가 있더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국적을 회피하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알겠죠? 상실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 상실한 경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
첨언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선고는 이제 형을 선고하는 것이며 이제 형 집행 효력이 없어요. 형이 확정된 경우에 형 집행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를 안 할 때 형 집행 효력이 생긴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아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이제 경찰관의 직권은 최소한도 어딜 가나 이제 우리는 이제 공권력은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필요한 최소한도로 쓰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경호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직무범위에 경비 주요 인사 경호를 포함한다 돼 있고 당연히 경찰청장이 갑을병 병종 경호 대상에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경호한 데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돼 있고 경직법은 대통령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에 관한 관계 부서 간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눈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죠. 예, 세부적으로 못 알려드리고 눈으로 익혀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연도 보면은 54년도에 경찰관 53불고기 뭐 전 이렇게 배웠는데 54년도에는 이제 경직법이 제정되었고요. 60년대 초에는 민간 경비가 시작했고 62년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이 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63년도에는 대통령 경호시법에 의해서 이제 파는 거고 70년도에 경비업법이 됐고 이제 81년도에 대경법 8구 또 08년도에는 대경법이 개칭됐고 그죠? 이것도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내려가면 또 아까 있다 그랬죠. 다 써놓은 거 여기 있어요. 일로 오시면 되니까 계속 가볼게요. 또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경비법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관련 법률은 문제가 안 나오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경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정 연도가 76년, 99년만 잡았는데 밑에 가면 더 나오고요. 경비법은 또 민간 경비론이나 아니면은 경비법 공부하면서 다 알게 되니까 19 포인트는 2014년도에 집단 민원 현장이 개념이 되어서 이제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가 상시 있어야 되고 또 선임을 해야 된다. 이걸 아시면 되고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지면서 청원경찰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경비법에서 이를 끌고 와서 특수경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 5번 청원경찰법 62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이게 원래 국가중요시설에 경찰관이 배치가 되었었는데 이게 너무 국가의 국고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청원주가 돈을 부담할 조건으로 경찰관을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청원경찰은 경비를 목적으로 해당 구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가능하고요. 개념이 이러하니까 경찰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함이구나. 경비도 똑같죠. 경비도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죠. 또 신부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알겠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청원경찰은 형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린 거죠. 예, 또 제외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것도 틀렸죠. 왜? 제외할 때는 민간인, 이제 포함할 때는 형법이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 업무 자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또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경비. 보시면은 청원주가 소요 경비를 부담할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사경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청원경찰은 또 사법경찰관 사무를 취급할 수 없어 수사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예. 이제 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법원이 돼요. 알겠죠? 국내법이란 말이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국내법의 법원이 된다. 있고 이게 어디 있냐? 소파 한미 간 행정협정에 따르면은 미군 군사지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합의 각서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경호에 관한 근거를 정한 거거든요. 한미 거기서는 뭐 미군이 와서 대통령을 경호한다 아니면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와서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경찰법 관련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소파가 나온다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에 다시 대통령이나 경호에 관한 법률 공경호에 관한 법원에 어디 있냐 했을 때 대통령 등에 관한 법률
1.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 2. 경비업법. 3. 소파. 4. 경찰관 직무집행법 했을 때 공공어의 법원의 근원이 아닌 것은 2번이죠. 왜? 경비법은 사경비에 관한 근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알면 되고요.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 이것도 봤고요. 같이. 이제 시행령. 이거는 4챕터 가면 나오고,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 같은 경우에는 경호 규정은 경호처장, 경호 규칙은 기획치익이니까 경찰청장이 하고요. 기획치익이니까 규칙이니까 규일. 91년도에 제정이 되었구나. 이거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경찰의 경호 경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뭐에 따라서? 경호 규칙에 따라서. 그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했는데 너무 이게 기준이 경찰관 직무집행 양도 많고 또 경호 규칙으로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구나. 또 대통령 경호처랑 경호 규칙이 서로 상이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경호처 지침을 우선한다. 이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통령 경호처 지침과 경호 규칙이 상이할 경우, 즉 대통령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이 상이할 경우 경호 규칙이 우선한다 라고 나오면 X. 왜? 경호 규정이 우선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대환이 규정이라고 해서 81년도 63빌딩 있으면 형한테 팔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세부 규정할 때 만들어진 거니까 연도만 알면 되고, 이것도 나중에 가면 배우니까 연도만 아세요. 연도만. 재정 연도만. 전직 대통령 관련된 거는 거의 다 63빌딩 08로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63빌딩 팔 일 있으면 형한테 바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첨언. 그래서 이거는 따로 스크린샷을 찍으시거나 책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보셔도 되고, 참고로 이게 저는 공부하기 귀찮으시면은 이 섭섭이 노트라고 해서 무료로 배포 중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될 부분을, 암기해야 될 사항을 따로 책으로 이렇게 배포 중이니까 이거 출력하셔서 매일매일 복습하실 때 이것만 봐도 시험 문제 다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가보면은 경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저건 없거든요. 이게 아마 1챕터부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호 대상 여기부터 나오거든요. 경찰 경비 수단 종류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복사하면 되니까 지금 이 3강을 보신다면은 출력을 하셔서 복습한 내용 중에서 암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걸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OX 풀어야 되죠? OX 풀고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